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좀 아는 맨 임병선 목사입니다. 네, 차톡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딕션맨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쉼이 필요하거나 기분을 전환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 또 바람 쐬러 가거나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SNS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SNS에서 좀 뭐 좋아 보이는데 혹은 맛집 뭐 이런 데를 좀 주로 찾아다니는 편입니다. 네. 최근 다녀온 여행지 중에 추천할 만한 곳이 있나요? 최근에 저는 그 카페 거리로 유명한 곳을 좀 다녀왔는데 독특하고 특이한 건물, 또 지은 지 오래된 건물을 다양하게 해석한 건물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볼거리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아주 큰 여행이었습니다. 그곳에 네. 특이하고 독특한 건물이 많았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색 건축물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한번 꼭 다녀와야겠습니다. 네, 이따가 제가 어디인지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톡톡 튀는 한국의 이색교회 베스트 5입니다. 이색교회. 너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독특한 것을 좋아하는 나경철 아나운서에게 선물 같은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저는 사실 뭐 이 차톡을 선물 받는 기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루게 될 이색교회, 기독신문에 소개된 교회들을 중심으로 정리했고요. 여러 포털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지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차트를 정리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한국의 이색교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이색교회 베스트 5 5위, 국내 가장 작은 예배당 청란교회. 경기도 양평 소나기 마을을 지나 산길을 굽이굽이 차를 타고 올라가면 달걀 모양을 한 청란교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한국의 첫 선교사 칼 귀출라프를 기념해서 이 계란교회가 세워졌는데요. 2017년 부활절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청란교회로 봉헌됐습니다. 바닥 면적 13제곱미터, 높이 9.7m인 이 푸른 달걀 모양의 청란교회는 한 가족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묵상하기에 딱 좋은 공간입니다. 초소형 파이프 오르간과 움직이는 십자가까지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야외에는 여러 조형물이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어서 마치 갤러리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관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계란은 생명과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십자가 탄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상징물이죠. 네. 이것을 형상화해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계란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잘 세워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계란을 세웠다는 게 뭔가 상식을 깼다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곳을 처음 기획한 송기록 목사님은 기독교 신자들에게 꿈과 희망의 아이콘인 동시에 다른 종교인도 가보고 싶어하는 어울림의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안에는 십자가가 있지만 겉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합니다. 이 청란교회 주 설계자는 미국의 3대 디자인 스쿨로 꼽히는 뉴욕 파슨스 디자인 학교의 교수인 앤드루 맥네어이로, 그는 컬럼비아대 교수와 프렛 인스티튜트 학장 등을 지낸 뛰어난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물 제작은 135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 브리스톨 요트 회사의 장인들이 맡아서 했는데, 이 여름에는 뜨거운 공기가 돔 지붕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설계를 했고요. 건축재는 보트를 만드는 데 쓰는 매우 강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곳은 하이패밀리 대표 송기록 목사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W존이라는 큰 기획 안에 청란교회뿐만 아니라 미술관, 수목장, 선교훈련센터까지 갖춘 종합가정치유센터입니다. 더욱이 청란교회는 수목장으로 장례를 치른 유족들은 이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어 안성맞춤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작은 공간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좀 집중도가 높잖아요. 너무 깊은 묵상을 하다 간혹 주무실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잘 졸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또한 해마다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도 드리고, 또 부활절에는 청란교회 앞 나무에 부활절 에그트리에 점등식도 한다고 하니까요.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또 은혜를 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색교회 베스트 5,
4위 기역자교회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전라북도 김제 무악산 기슭에 1997년 7월 전라북도 문화재 제136호로 지정된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 건축의 가치를 인정받은 금산교회가 바로 그 교회인데요. 금산교회는 1905년 테이트 선교사가 처음 세웠으며 1908년 4월 새 건물을 마련하여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금산교회는 다른 일반적인 교회와 달리 기역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구조는 남녀 신도의 자리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남녀 유별이라는 전통사회의 간섭을 해치지 않으려는 방안이었다고 합니다. 남자 성도석 쪽 대들보에는 한문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여자 성도석 대들보에는 한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이후 교회를 설립하는 데에는 테이트 선교사가 전도한 조덕삼, 이자익 등의 도움이 컸는데요. 네. 자, 금산교회 조덕삼, 이자익 두 분의 이야기는 사실 정말 좀 유명한 이야기죠. 네. 세월이 지나도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당시 시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승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당시 백정들이 많이 다니는 승동교회에 양반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저희 지난번에 구국 순례길 종로길 편에서 다룬 적이 좀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예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양반들이 따로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와 장로 선거에서 갓바치 출신이 당선이 되자 양반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따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죠. 이렇듯 초대 한국교회의 신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할 때인데, 김제의 최고 갑부였던 조덕삼과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이 함께 세례받고 집사가 된 후 교회 영수가 되어 장로 후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조덕삼 영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가 된 건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낙선한 조덕삼 영수의 말이 오늘날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조덕삼 영수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네. 남녀가 유별하고 반상의 법도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조덕삼 영수의 말은 그냥 인쇄치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 조덕삼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습니다. 이후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때 모든 학자금과 생활비 일체를 다 지원하였고,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해요. 예. 자, 2009년에 타계하신 고 조세영 국회의원이 바로 조덕삼 장로의 손자라는 사실도 목사님 알고 계셨나요? 그럼요. 네. 조덕삼 장로의 손자 조세영 국회의원과 이자익 목사의 손자 이규환 박사가 만나 나눈 대화.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하고 정중한 인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은 사람을 훈훈하게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흔적이 그야말로 좀 가문 대대로 흐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이색교회 베스트 5 3위, 바다에 떠있는 방주, 방주교회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방주교회는요, 물 위의 교회라는 별칭답게 산이 아닌 바다 위에 띄어진 노아의 방주를 형상화했는데요. 교회는 방주가 머물 연못을 파고 그 위에 방주를 닮은 나무, 돌, 유리를 사용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얕은 연못이 교회 건물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런지 호수 위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요, 정말 탁 트인 외관과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많은 방문객이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비 오는 날 가면 정말 노아의 방주에 있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비가 올 때 마저 꼭 한번 다녀오고 싶은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축가 이타미 주는요,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모티브로 이곳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사람의 생명, 강인한 기원을 투영하지 않는 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건축물은 태어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땅의 지형과
바람의 노래가 들려주는 언어를 듣는 일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방문객들이 저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보라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장에 뚫린 마름모 모양의 창으로 이 빛의 장막이 따뜻하게 내려오고요. 또 예배당의 세로 창으로는 자연광이 스며드는데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많은 위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거충부를 보고 방문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예. 하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나는 귀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도요. 사실은 소송전이 있는데 이 방주 교회를 모티브로 해서 졌습니다. 저도 봤는데 굉장히 그런 느낌이 배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네, 바다를 동경했던 건축가 이타미 준에게 이 제주는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는 40여 년 이어온 건축 여정의 정점을 제주도에서 진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방주교회를 비롯해서 포도호텔, 수풍석 미술관, 핑크스 비오토피아 등도 그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방주교회와 더불어서 그 외의 작품도 함께 감상하시면 좋은 제주 여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주를 여행하게 된다면 특히 비 오는 날 들러서 하나님께 거기서 꼭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곳에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비 오는 날이 아니고 굉장히 좀 해가 쨍쨍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가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서 노화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생각입니다. 네, 목사님도 꼭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이색교회 베스트 5 2위 한옥품은교회 광화 성공의 성당입니다. 인천광역시 광화군 광화 관청사리 한옥 형식의 건물인 광화 성공의 성당은 강화도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당입니다. 교회 내부 공간은 바실리카 양식을 따랐지만 성당 내부에는 서양식 장식이 거의 없는 순수한 한식 목조 건축이면서도 교회 기능에 충실한 내부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초기 성공의 선교사들의 토착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성공의 성당입니다. 예, 자, 저는 처음 이 성공의 성당을 마주했을 때 고개를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십자가는 보이긴 하지만 약간 절 느낌이 났었거든요. 토착화의 상징이라고 네, 보면 네. 되거든요. 재미가 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성당의 본당을 지을 당시 지나가던 스님이 경건하게 합장을 하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보통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영국 성공의 방식은 프랑스 카톨릭이나 미국 감리교보다 확연히 현지 토착형이었습니다. 강화 성당을 잘 보시면 배 모양이 연상됩니다. 이것 또한 불교의 반야 용선 사상, 즉 깨달음의 배를 구원의 방주로 접목한 것이라고 해요. 네. 자, 원래 그 절에 가면 지붕 위에 도깨비 형상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곳은 물고기 머리 모양이더라고요. 나 아나운서님의 관찰력이 대단하시네요. 시력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물고기 머리 모양을 형상화해서 올렸고 그것은 12제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란 건 이 종이 범종이더라고요. 근데 옛날 교회 그 종탑은 천장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여기가 교회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톡착화 성당답게 종도 전통적인 범종을 설치했는데요. 다만 범종의 표면에 영권 문양이나 불교적인 이미지가 아닌 십자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엔 보리수 나무 2그루를 심었다고 그래요. 보리수 나무도 있다고요? 이 강화성당은 불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유교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강화성당은 입지와 건물 배치에서 한국의 전통 향교와도 닮아 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으며 계단, 외산문, 내산문, 성당 순으로 건물을 배치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 자,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건 그 교회가 꼭 토착화가 필요했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이 토착화에는 많은 신학적인 논쟁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시 성공회가 지향하는 선교 방식이긴 하지만 어쩌면 현지인을 배려하는 방식이기도 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서양 종교는 근대기 강화 사람들이 만난 이국 문물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했으니까요. 포교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자, 한국의 이색교회 베스트 5 1위, 기도의 능력으로 지은 생명의 빛 예배당.
경기도 가평 설악면 설곡리 숲속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는요,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은퇴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센터와 예배당, 세미나실, 게스트하우스, 야외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 남서울 은혜교회 선교센터 안에 생명의 빛 예배당이 있는데요. 이곳 예배당에는 특별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에 정옥림 어머니의 기도, 남서울 은혜교회의 기도, 12살 소년의 기도라는 나무판에 이 예배당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미랄복지재단의 이사장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 선교사들을 위해서 2006년부터 이곳에 선교사님이 머물 공간을 준비하고 있었고, 때마침 JK건설 이장균 대표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러시아 홍송 600여 그루를 교회를 짓는 데 써달라면서 기증을 했습니다. 이에 홍정길 목사님은 신영철 건축가에게 러시아산 홍송을 꼭 사용해서 설계하도록 부탁을 했고, 드디어 2014년 6월 19일 생명의 빛 예배당이 완공이 됐습니다. 보통 건축을 시작할 때 설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네. 어떤 재료를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먼저 재료가 주어진 이후에 그 재료를 가지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 참 색다른 접근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재료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설계의 방향을 정했다라는 건데, 자, 예배당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마치 원통에 큰 구멍을 뚫어놓은 것 같은 거대한 돔 형태의 예배당이 펼쳐집니다. 이 러시아산 홍송이 기둥으로 193개, 또 천장에 641개가 쓰였다고 하고요. 세계적인 구조해석 회사에서 불가능이라고 했던 설계안이었지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시도한 끝에 성공해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 홍송은 쉽게 말해 통나무예요. 예. 이 재료로 예배당을 지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2015년 60개국의 2,200명의 건축가가 모인 월드 아키텍처 페스티벌에서도 종교 건축 9곳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대단한 기록이네요. 이 따뜻하게 내립쬐는 자연광과 함께 기증받은 시베리아 홍송나무 600여 그루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서 이 예배당의 생명력을 더하는데, 이 또 나무에 새겨진 기도하는 손의 모습, 또 도명태의 웅장한 예배당, 또 한가운데 자란 십자가를 보고 둘러싼 예배석 등은 모두 예배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평생을 선교지에서 헌신한 선교사들이 귀국해서 머물 집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을 듣고 홍정길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색교회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이 교회 역시 좀 이색교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뭐 특이하고 이색스러운 교회이기보다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공간은 다음 세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모든 공간이 할애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공간은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주일만 또 예배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중에도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아주 뭐랄까요, 좀 유익하고 우리 생활에 바로 근접해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드네요. 한국교회 건축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주일에 몇 시간 또 예배 시간 몇 시간만 사용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가 함께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주중 주일 복합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와, 교회에 진짜 이런 시설까지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도서관도 있고 실내 놀이터, 뭐 키즈 카페, 컴퓨터실, 심지어 풋살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혹은 이 교회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은 이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요즘 가성비 되게 많이 이야기해요. 가성비 정말 갑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지역 주민들, 다음 세대들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면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꼭 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이색교회 베스트 5를 알아봤습니다. 교회를 외형의 가치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건물이 가지는 가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부분, 이색교회가 가지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에는 이 5교회 외에도요, 남다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색교회가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지 못한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